당심 달래기. 네, 당심 달래기.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원수 2배로 권한도 2배로 추미애 탈락 당심 달래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주말 동안 쭉 전국을 돌았습니다. 충청도 가고요, 광주도 가고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번 의장 선거 가지고 막 야단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한 번도 말씀 안 해줘서 감사합니다.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또 의원들 중심의 원내정당, 이게 언제나 좀 부딪힙니다. 아무래도 첫 길을 가다 보니까 이슬에도 많이 젖고 없는 길이어서 스치는 풀잎 같은데 다치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이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우린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 도입부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야단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아유 말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여선웅 의원님, 야단치면 어떡하지 걱정했다. 야단은 잘못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요거 갖고 야단치면 어떡하지?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라는 걸로 사실 들릴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 앞에서 국회의장 경선을 얘기하면서 야단치면 어떡하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의장 경선 우원식 후보가 선출된 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최근에 뭐 네. 많은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뭐 정당이 잘하고 있다면 탈당을 하지 않겠죠.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는 당의 뭐 대표로서 당원들이 탈당하고 있는 이 사태에 비틀어서 뭐 이제 뭐 당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최근에 뭐 당의 뭐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제가 한동훈 위원장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팬덤 정치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어쨌든 당원들의 힘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고 팬덤 정치가 이제 계속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당원들이 탈당 인증까지 하면서 뭔가 이런 크게 이제 뭐 사태가 일어났는데 네. 당대표로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원들이 굉장히 술렁이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돌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이 많았죠. 야단 맞으면 어떡할까 혼났는데 이 얘기는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이겁니까? 라고 한참 풀어서 여쭤봤는데 풀 필요 없이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정청래 최고위원이죠.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 들어볼까요?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 부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결심, 탈당 등 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당심을 받들지 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고위원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 국민의 민심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모여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 말대로 당선자들이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사과를 한다는 겁니까? 네. 우원식 의원, 무슨 사과를 한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원규 위원님. 네. 네, 우원식 의원 입장에서는 화날 법한 얘기긴 해요. 내가 뽑혀서 미안하다는 거야? 나 잘못 뽑힌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화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시죠. 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 뽑은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당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냐? 저는 민감하지만 그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당원 중에서도 사실은 강성 팬덤이 요번에 추미애 당선자를 몰아주자라는 여론이 형성된 거지 네.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당원들은 어떤 후보나 어떤 국회의장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 발표나 조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실망하고 분노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할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원식 후보가 얘기하는 이 지점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네. 만약에 정청래 수석 최고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당원 컨퍼런스에 가셔서 조금 더 대승적인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부딪힌다, 야단 맞을까 걱정된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정청래 최고 수석의 말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범진보 계열의 민심을 헤아려 달라고 당원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야지 강성 지지층만 달래기 위한 정치로 과연 대승적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길목에 좀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은 또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국회의장도 만약에 국회의장 후보가 되고 그리고 당대표까지 연임을 하게 되면 거의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연임할 수 있는 당대표로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당원을 중심으로만 너무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만 뭉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정치의 지점을 확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선명하게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원을 달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투캅스로 이쪽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는 좀 더 함께 화합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또 여선웅 의원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당원들이 지금 탈당을 하는 상황이다. 당대표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당대표 가만히 안 있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것처럼 아직도 혹시 제재를 하기 위해서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비를 끊으세요.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탈당하겠다는 분들 있으면 탈당하지 마시고 탈당하면 복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끊으세요. 당비 내지 마세요. 당분간 당비 끊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당하지 마세요라는 이런 얘기인 거죠. 탈당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탈당을 굉장히 많이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제명인의 마을에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뭐라고 떴느냐? 긴급 공지합니다. 적절한 비판을 넘어서 음모론, 수박 색출몰이 악의적 기사에 대한 먹잇감 제공 주민은 당분간 일괄 제재, 활동 정지 7일을 하겠습니다. 활동 정지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심지어 최대는 재가입 불가하는 강제 탈퇴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굉장히 지금 탈당 문제에서 막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서야 할 만큼 탈당 움직임이 센 것이냐?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1만 명 된다고 그래요. 10,000명. 근데 이제 10,000명이 이제 전체 규모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탈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강성 팬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 팬덤 중에서 1만 명이기 때문에 네. 이건 비율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탈당과 관련해서는 약간 양날의 칼처럼 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강성 팬덤층에 있는 당원들이 탈당함으로써 당의 어떤 민주화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강성 팬덤이거든요. 근데 강성 팬덤이 1만 명이 없어졌다? 이것은 엄청나게 본인의 어떤 지지랄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탈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이재명 대표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탈당을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10,000명 정도가 지금 탈당한다고 하는데 그 10,000명이 그냥 10,000명이 아니라 강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김용민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당원들 분노의 본질은 대의제 배신에 대한 분노다. 우원식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선자들은 의장 선거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소통을 했어야 된다. 이번 선거 의미가 컸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여선웅 의원님 짧게 여쭤봅니다. 당원들이 우원식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대의원들인 당선자들이 잘못 뽑아서 그런 거다. 근데 어쨌거나 이 얘기도 우원식 의원을 잘못 뽑은 거다. 추미애를 뽑았어야 되는데 같은 얘기 아닌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안에 이제 뭐 주저리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원론적으로는 뭐 당원 주권 뭐 정당으로 만들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계속 이야기 나온 것처럼 탈당도 한 1만 명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언제 이제 듣기로는 탈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에서 탈당 승인하는 걸 멈췄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탈당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김용민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당원들이 바라던 그런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그건 뭔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한번 손을 대보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뭐 전당대회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 관련된 선거에서 뭐 비율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뭔가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